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통풍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통, 풍, 아주 아픈 풍, 바람만 불어도 아픈 증상. 또 하나는 한방에서 풍이란 것은 선행이 삭변, 변화가 아주 심하고 아픈 증상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풍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통풍에 대해서 이 통풍이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자는 아플 통자에 바람 풍자를 써서 바람만 불어도 또 아픈 곳이 바람만 스쳐도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병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풍자에서 아주 중요한 게 풍이란 증상은 선행이 삭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변화가 아주 심한 질병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풍의 증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풍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엄지발가락 쪽이 붓고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람 풍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엄지발가락에서 오게 되는데 엄지발가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목에도 나타나고 무릎에도 나타나고 또 고관절 쪽에도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손과 팔꿈치 쪽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풍 한방에서 이동한다. 아픈 곳이 엄지발가락 쪽에 나타났다가 발목 쪽에 나타났다가 무릎 쪽에 나타났다가 또 약을 먹고 진정이 되면 2, 3개월 동안 아주 멀쩡한 듯이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1년 뒤에 나타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통풍을 방치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이 쌓여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관절 조직에 침윤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중의 요산이 높아지면 피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혈중의 요산이 많게 되면 우리 콩팥에서 열심히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중에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콩팥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돌같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장에 결석이 나타나고 요로에 결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콩팥에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심장의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뇌졸중, 뇌중풍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은 약을 먹으면 바로 진정이 되지만
그때는 겉에 나타난 증상만 사라졌을 뿐이지 안에 뇨산 수치를 정확히 살펴서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풍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중의 요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중의 요산이 증가해도 또 혈중의 요산이 높지 않는데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계속해서 배출해내지 못하고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혈중의 요산도 높고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힘, 두 가지가 같이, 하나는 혈중의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 배출까지 안 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혈중의 요산이 먼저 높아지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산은 우리의 모든 음식에는 대부분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의 초종 대사산물이 요산입니다. 그런데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술이라든지 고단백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 또 하나 과식하는 경우, 과음하는 경우에 당연히 혈중의 요산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중의 요산이 높아지는 경우에 내가 음식을 내 용량보다 과하게 먹으면서 저녁 때 과식하면서 체질적으로 내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혈중의 요산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술도 안 먹고 고단백도 안 하는데 요산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에서 8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안에는 퓨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그냥 세포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도 계속해서 일상생활하면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 생활을 반복해 가는 대사 과정에서 퓨린에 의해서 요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이나 음식을 고단백을 안 해도 혈중의 요산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중의 요산이 높아졌을 때 콩팥에서 요산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의 배설량이 요산의 배설량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소변 배설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자신의 용량보다 과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술만 과음을 했는데 요즘은 마시는 물을 너무 과음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물을 내 체수분의 용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콩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콩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콩팥에 유효기간이 있고 간장에 유효기간이 있겠죠. 콩팥에서 계속해서 내 체수분의 용량보다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소변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수분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콩팥이 하는 겁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콩팥도 지치겠죠. 그러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고 많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적절히 운동도 하는데 요산의 배출량이 많지 않고 피검사를 했는데 항상 경계 수치인 7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 몸에 체수분의 용량보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혈중의 요산이 너무 많고 또 배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가 하는 게 당연사 이치겠죠. 그러면 한방에서 통풍을 치료하는 것도
이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첫 번째, 혈중의 요산이 높아지는 경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내가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중의 요산이 쌓일 때 남성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혈중의 요산이 생긴 결과물을 줄이는 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해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40에 비해서 50에는 동의보감에 봐도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대, 40대까지는 술을 어느 정도 먹어도 요산 수치가 조절이 잘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는 이 요산 수치, 간장에서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50, 40, 50대 이 정도 해서 남성분들의 통풍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10명 중에 통풍 환자 중에 9명이 남성이고 1명은 여성일 정도로 남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는다, 요산 수치가 약을 먹는데 조절이 안 되고 또 조절이 돼도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랬을 때는 내가 술을 먹는, 술을 해독하는 간장을 보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가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또 자제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오래간만에 너무 좋은 친구 또 은사님, 선후배를 만났을 때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때 꼭 필요한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녁 때 대부분의 모임이 있고 여성분들은 낮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뭐 개 모임이라든지 운동 모임이라든지 그러면 좀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끼는 배가 안 고프겠죠. 그래서 과식을 한 그 다음에는 한 1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제가 통풍 환자분들, 일반 내상 환자분들, 식적이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때는 꼭 단헐적 간식을 제가 같이 하도록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평상시에도 배가 안 고프면 식사를 한 끼씩 넘어가면서 간장의 기능을 보충을 해주고 위장 기능에서 식적과 담음을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혈중에 요산이 생기기 전에 원인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요산이 올라가지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산이 생기는데 혈중의 요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7.1, 7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배설을 시키는 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입니다. 소변의 대표적인 물질은 요소와 요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크리스탈로 조그마한 약간 그 알갱이처럼 알갱이보다 좀 더 얇은 크리스탈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 같이 나타나고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염증이나 통증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동의보감에서도 이때 연결이 되는 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병에 앞서서 변비가 있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면 소변부터 먼저 빼내고 대변부터 빼내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통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풍에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나가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콩팥 기능이 약하다, 전립선이 약하다, 소변을 보았는데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소변을 보고 났는데 처음에 잘 안 나간다. 이러면
내 몸 안에 혈중의 요산이 많지는 않지만 찌꺼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가 발작이 되어 있을 때는 이미 그 병이 내 몸 안에 혈중에 또는 조직 안에 요산이 조금 침착이 되면서 최소한도 4년 전부터 누적이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기본적인 치료 기간을 통증이 없어졌어도 1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50세 전에는,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요산 배출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50이 넘고 내가 폐경이 빨라졌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간 수치라든지 당화 혈색소 이런 걸 보면서 내 몸의 요산 수치는 7인지 여성분들은 6이 평균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요산 수치를 꼭 살펴서 내가 음식을 잘 고단백을 많이 안 하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술도 안 하는데 요산 수치가 여성분은 6으로 경계 라인이다, 남성분은 7이다. 이때는 한의원에서 꼭 진단을 받고 콩팥하고 방광을 강화시켜서 소변을 원활하게 빼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중에 요산도 쌓여 있고 소변도 원활하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식적과 담음을 제거하면서 콩팥의 기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면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풍의 치료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55세 남성분인데 신장 기능이 약한 통풍 치료 사례입니다. 11년 전 무릎과 발목에 통풍이 발생하고 양약을 복용 중입니다. 술은 하지 않고 육류도 많이 먹지 않는데 요산 수치가 8.5로 나왔습니다. 양약을 복용하면서 요산 수치는 7에서 정상 정도인데 통풍 발생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신경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피곤하면 예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이명 증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망진상 얼굴에 혈색이 없고 좌측의 청맥이 아주 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약해서 술도 먹지 않고 고단백 식사도 안 하지만 내 몸 안에 요산은 계속해서 쌓이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얼굴 혈색이 약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좌청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양기를 보하면서 우라를 치료해주는 약을 4개월 복용하고 통풍 발작이 보통 한 달에 한 2~3번이었는데 4개월 복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후에 1년 쭉 복용하면서 거의 이제 통풍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치료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의 이제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혈중의 요산이 높은 경우와 또 하나는 혈중의 요산은 높지 않은데 요산의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의 요산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금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서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와야 폐에서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통풍이 있다고 하면 술도 금주도 필요하지만 금연이 그거보다 앞서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단백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항상 소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하고 그 다음에 고단백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16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하셔도 통풍을 예방하고 또 통풍을 치료하는 생활요법이 되니까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혈중 요산 수치는 높지 않은 분들인데 통풍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콩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콩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는데 콩과 두부가 있습니다. 검정 콩으로 만든 두부, 또 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은 퓨린도 적기 때문에요.
콩팥을 강화하는 음식을 같이 복용을 해주면서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잘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61세 남성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이고 15년 전부터 통풍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데도 요산 수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엄지발 통증이 계속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15년 전부터 통풍으로 진단받았는데 요산 수치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통풍약이라는 것은 요산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요산이 그래도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간장이라든지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 흡수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같이 내 몸 안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콩팥 기능이 약해서 요산, 혈중의 요산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간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위장과 소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세 번째는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혈중의 요산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때 좋은 음식과 한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중의 요산을 조절을 하는 데는 내 몸 안에 이제 간장과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갈근과 창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61세 남성이고 통풍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요산 수치가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잘 배설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한방차가 숙지황과 백복령입니다. 그래서 숙지황과 백복령 각각 5g, 그 다음에 간장과 위장, 소장을 튼튼하게 하는 갈근과 창추를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5g씩 넣고 물을 600cc 넣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중간불 정도로 끓이시면 10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식사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복용을 해야 콩팥 기능을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녁에는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후에 복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생활이 저녁 식사를 좀 과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근과 창추를 통해서 간장과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하면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꼭 요산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나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내가 고단백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는 좀 드시는데 많이만 드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61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 음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지 않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너무 달리기로 지금 엄지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산책 정도를 해주시고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서 근육 강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통풍약을 복용을 하고 있지만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이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통풍의 원인과 치료,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생활요법,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될 수가 있는데 음식이나 술을 먹게 된 다음에는 14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